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예랑이와의 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랑이는 33살로 예랑이가 시댁에서 해준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7억 정도인데 주담보대출 2.5억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 있고 모아둔 돈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설마 진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니 대출금 갚는다고 돈을 많이 못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31살인데 5천만 원을 모았고 이걸로 혼수를 해갈 생각입니다. 예랑이가 지금 기본적인 가구, 가전제품이 있으니까 혼수를 좀 적당하게 하고 나머지 돈으로 빚을 갚는 게 어떠냐. 그러면 우리 형편이 훨씬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솔직히 신혼이기도 하고 또 언제 이렇게 사보겠냐고 이왕 하는 거 좋은 거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식 비용은 축의금으로 해결하고 신행은 반반하기로 했습니다. 예당과 예물은 예비시댁에서 친정만 괜찮으면 전부 생략하고 싶다고 그 돈 애들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부모님도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한 5천 정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주담보대출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됐다고 그냥 두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희 친정이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공무원 하시고 퇴직하셨고 엄마는 그냥 집에 계세요.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오빠가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 결혼시키는데 돈이 더 들 것 같아서요. 그에 반해 시댁은 자영업을 하시고 또 약간 경제력이 있으셔서 노후는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친정에 우리가 착실히 돈 모아서 갚겠다 그러니 괜찮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예랑이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부모님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럴 계획이다 로만 말씀하셔서 제 선에서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다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아버지가 예랑이에게 말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황상 땡땡이에게 말했더니 괜찮다고 거절하던데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5천 정도면 둘이 신혼 때 돈 모아서 나중에 애들 학원도 보내고 그러는데 써라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랑이가 그 후에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크게 싸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거절했는지 이유나 알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형편 어려운데 무리하시는 거고 나한테는 그러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딸이니까 괜찮다고 한 거다. 네가 생각하기에 5천만 원이 필요하면 말해라. 부모님께 지원해달라 하겠다. 이랬더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면서 자기가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진작 말하지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냐? 그럼 너도 거기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자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왜 그랬는지 혼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돈 받는 건 안 아까운데 니들 집에서 돈 받는 건 아깝냐? 이렇게 막말하길래 네가 이 정도로 날 생각한다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끝난 상황이에요. 물론 5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근데 또 큰 돈도 아니에요. 둘이 모으면 금방 모으겠죠. 그리고 얘랑이 사실 자기 돈도 2천 뿐이에요. 다 시댁에서 해준 거죠. 차라리 시댁에서 뭐라고 하시면 이해하겠는데 본인이 저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게 얘랑이 입장에선 엄청 서운할 일일까요? 추가. 우선 많은 분들의 댓글에 놀랐고 댓글이 한 방향이라 더 놀랬습니다. 제가 급하게 쓰느라 너무 단편적인 상황만을 적어서 이런 오해가 발생한 것 같네요. 구구절절 다 쓰기보다는 댓글에 언급된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시댁에서 7억 집을 줬는데 친정에서 5천 받는 게 아깝냐? 일단 친정 돈이 아까워서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댁과 친정이 경제적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양가 부모님들이 감사하게 도와주시면 땡큐고 아니라도 괜찮다고 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은 아버지 외벌이 하셨고 오빠 결혼도 있고 해서 5천을 여유 있는 상태에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한 거예요. 또 얘랑의 입장에서도 결혼한 처가가 힘들면 그것이 곧 본인의 부담이지 않을까요? 여자들 결혼해서 시댁이 힘들면 부담스럽잖아요. 또 시댁에서 저랑 결혼한다고 집을 해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예랑이가 만나기 전부터 예랑이는 집을 보유하고 있었죠. 즉, 제가 아니라 예랑이와 결혼할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런 행운을 제가 받게 됐으니 이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혼하는데 따로 해주시지는 않겠다. 그래서 대신 예물 예당 생략하자고 하신 거예요. 즉, 저희 친정집에서는 예물 예단 생략 비용 3천에 5천을 추가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예물 예단 그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결론은 저와 결혼하는데 예랑이는 본인 돈 2천만 원, 그리고 차, 이게 본인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랑이는 돈이 아니라 너 혼자 의사결정을 해서 그런 것이다. 이 댓글은 충분히 공감 갑니다. 저라도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왜 그랬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면서 우리 부모 돈은 안 아깝고 네 부모 돈은 아깝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심한 억측이고 슬픕니다. 다만 댓글에서처럼 의사결정을 혼자 한 것은 예랑이에게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빠와 결혼하는 새언니가 그렇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그건 그 집안의 형편에 따라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딸이 친정 걱정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랑이 여동생이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지원을 받지 않겠다? 그것도 저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번째, 너랑 같이 5천을 해오는 남자랑 만나라. 그게 공평하다. 여기 판을 보면 상당수가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 결혼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해오는 건 경제적인 상황상 그런 것이고 원래는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다른 글 댓글 보면 그렇던데요. 왜 이런 상황에서 저와 돈을 똑같이 해올 남자를 만나라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온라인 상이지만 진짜 친언니, 친동생 또는 가까운 친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저렇게 말하실 건가요? 다섯 번째, 네 돈 5천과 집에서 해준다는 돈 5천을 합치면 결혼하고서도 떵떵거릴 수 있다. 받아라. 맞는 말씀이지만 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둘이 오손도손 그렇게 돈 모으고 지내고 싶지 내가 얼마 해왔고 네가 얼마 해왔고 그런 결혼 생활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댓글에 너무 놀라서 글을 지우려다. 세세한 내막도 모르고 말씀하신 댓글에 제가 진짜 저런 사람처럼 될 것 같아 댓글로 해명하다. 이제 벽면 같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꼭 말씀드리는 건 시댁에서 해주시는 거 당연하게 받지 않아요. 진짜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감사하다고요.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친정의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시댁에서 해주신다고 꼭 친정에서 그 급을 맞춰야 한다면 어느 누가 결혼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쓴 글이 정말 친한 친구 또는 자매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이런 온라인 상에서 상처 아닌 상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추가. 아까 추가글 올려놓고 이제 봤는데 다들 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네요. 이 정도면 제가 조금 이상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200개 가까이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한 분 한 분 다 뵙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한 신랑 2천은 진짜 예랑이가 준비해오는 걸 말한 거예요. 신랑 쪽에서 해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2천의 차, 거기다 집 맞아요. 저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준비하는 건 5천이고 저희 쪽에서 해가는 것은 5천에 예물 예단비 대신 3천에 총 8천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당사자가 준비해오는 게 아닌 양가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건 필수가 아니다 보니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도와주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친정에서 해주신다는 5천을 추가로 더 안 받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거지근성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댁에서 베풀어 주신 게 당연한 거고 더 받아야 하고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거 저도 잘 알아요. 이게 텍스트다 보니 각자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정말 억울해요. 마녀사냥 같은 기분이랄까요. 애초에 여기 글을 적은 걸 후회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글을 지우면 글 지우고 도망갔다고 하실까봐 그것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못 지우고 있네요. 때가 되면 지우겠습니다. 많은 조언 감사드려요. 세 번째 추가. 많은 분들의 조언 감사드려요. 정말 친정부모 생각했다가 희대의 나쁜 여자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친정부모 생각하듯이 친정부모님도 제가 숙이고 들어가는 결혼을 원하시지 않겠죠. 차라리 부모님 몸이 좀 힘들지 시집간 딸 걱정하느라 마음이 힘드시면 전 그게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정에서 5천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출금 갚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들이 하는 만큼 했기 때문에 공동명의 예랑이와 요구해봐야겠어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똑 부러지려고요. 대출 잔금이 2.5억이라고 하면 제가 5천 갚는다면 5분의 1 정도는 지분이 있는 거니까요. 나머지 금액 4.5억 정도는 감사하게도 시댁에서 지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비난 속에서 솔직하게 본인 생각들 적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이런 모습이 어쩌면 속물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친정 생각하는 딸,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마음은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면서 용돈을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딸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더 원하실 것 같아요. 덕분에 친정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시댁 어른들한테도 잘하고요. 지금 당장은 예랑이가 화가 너무 많이 났는지 연락이 안 되는데 집이라도 찾아가서 잘 달래서 오해도 풀고 해결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매일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31살 여자고 결혼 4년 차 임신 5개월이에요. 저는 같이 사는 친정 부모님이 점점 싫어집니다. 근데 그런 제 모습에 죄책감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왔고 유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저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아껴주는 신랑을 만나 결혼해서 살다 보니 제 친정 부모님이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엄마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린다고 해야 하나요? 피곤하고 지쳐요. 어떤 대화든지 간에 저를 이기려 하고 엄마가 맞다, 내가 틀렸다 이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별 뜻 없이 한 말과 행동인데 그걸 트집을 잡으며 제가 엄마를 공격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고선 저한테 짜증을 내고 엄청 방어적으로 대해요. 또 남의 험담을 자주 하고 제가 누구 칭찬을 하려 하면 꼭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제 칭찬을 무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맞장구 안 쳐주면 삐져요. 어렸을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꼭 굳이 저를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혼낸다던가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있을 때 다 보라는 듯이 혼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많아요. 오죽하면 이모들이 눈치 보면서 엄마를 말렸어요. 애 울겠다고 너무 힘들겠다고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도 정말 여러 번 했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자존감이 낮았던 이유가 그런 기억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선명한 건 저를 혼낼 때 꼭 보이던 그 표정과 눈빛이 너무 싫었어요. 큰 분노를 참는다는 듯이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경멸스럽고 혐오스럽다는 듯이 저를 보던 그 얼굴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먹고 나서도 싸울 때마다 자주 보는 표정이에요. 저는 그냥 부모 자식 간에 혼내거나 싸우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런 표정을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랑을 만나고 나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싸울 때는
항상 다정한 눈빛으로 봐주면서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길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싸운다는 게 꼭 공포스러운 건 아니구나 라고요.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어렸을 때 저한테 대한 거 상처였다고 대화를 시도하자 엄마는 자기가 엄했던 거라고만 생각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제가 어르신들께 칭찬받으면 엄마가 옆에서 자기가 잘 키워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그럴 때 가끔씩 울컥해요. 물론 엄마가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많지만 상처도 많이 줬는데 말이죠. 아빠는 좋게 말하면 딸바보고 나쁘게 말하면 딸에 목매는 것 같아요. 제가 외동딸이고 늦둥이다 보니 저를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런 건 알겠지만 저한테서 바라는 애정도 이런 게 너무 높다 보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는 본가가 지방에 있고 학교는 서울에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주말마다 3시간씩 운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선 이렇게라도 저를 안 보면 우울하다며 항우울제 등 여러 병 처방받은 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졸업하고 나면 같이 살자, 시집 가지 말고 엄마 아빠랑 살자, 만약 시집 가면 큰 집에서 같이 살자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도 들으니 정말 지치더라고요. 또 가끔씩 울컥울컥 할 때도 있어요. 아빠도 저 어렸을 때 상처 많이 줬거든요. 학대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손찌검도 안 했지만 가부장적인 스타일이라 제가 어렸을 때 아빠의 권위에 도전한다 아니면 아빠 망신을 시킨다 이런 이유로 많이 혼났어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훈육 방법은 저를 일주일 동안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거였어요. 저보고 들리라는 듯이 엄마한테 저런 애를 밥을 뭐하러 주냐 이런 말을 하면서 눈치 보이게 하고 제가 옆에 있고 말을 걸고 사과를 하고 울고 비는데도 눈길 한 번 안 주던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서러워요. 초등학교 6학년에 그때 처음으로 가출을 진지하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또 어렸을 때는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는데 제가 울면서 말려도 큰 소리 내고 물건 던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크게 싸울 때는 아빠가 엄마를 집 밖으로 떠밀고 의자를 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엄마는 똑같이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인신공격하고 그랬어요. 주로 자잘하게 싸울 때는 소리만 지르는 수준인데 요즘 들어서는 덜 싸우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안정을 찾고 많이 행복해졌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방어적이고 자존감이 낮고 남의 눈치 많이 보고 극단적인 생각도 몇 번 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이 부모님이랑 1시간 거리에 있었는데 아빠가 우울해하시고 히스테리를 엄마한테 부리셔서 엄마가 저한테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부탁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아빠가 명예퇴직 당하셨어요. 퇴직금도 별로 못 받았고요. 그래서 부모님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재정 상태가 안 좋다고 맨날 저한테 엄마가 우는 소리를 하시길래 신랑이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고맙게도 먼저 얘기해줘서 같이 살게 된 지 3개월 돼가는데 점점 싫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는 일단 살림하는 게 차이가 있고 생활 습관이 저희랑 너무 안 맞습니다. 신랑은 깔끔하고 검소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성격인데 부모님은 좀 지저분하게 집을 쓰는 편이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 식품을 쟁여두는 걸 좋아하시고 자기 관리를 잘 안 하십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여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꾸 저한테 의지하는 게 숨막힙니다. 저도 같이 시간 보내면 지치고 그러니까 최대한 각자 방에 있으면서 안 마주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빠는 제가 아빠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받은 만큼 사랑을 안 준다고 생각해서 짜증을 많이 부립니다. 그 화풀이 대상은 엄마고요. 그러면 엄마는 저한테 우는 소리를 하시고 이렇게 살기 싫다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 험담을 저한테 합니다. 저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또 숨이 막혀서 부모님과의 거리를 더 둬요. 그런 식으로 자꾸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아빠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엄마 기본 전환도 시켜드리고 고민 상담을 해줬는데 제가 너무 지쳐요. 신랑이랑 둘이만 있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데 친정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자꾸 받게 되네요. 사실 따로 살고 싶어요. 연락도 자주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신 게 당연히 너무 감사하죠. 인터넷에서는 다들 있을 때 잘해라, 부모님 금방 늙으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효도하려고 같이 살게 된 건데 따로 살 때보다 더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엄마 아빠가 살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딸인 제가 도와드려야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엄마가 힘든 소리를 하시면 숨이 막히고 못 본 척 외면하게 되는데 제가 너무 나쁜 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안 살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드실 텐데 그것도 죄송스럽고요. 어떻게 해야 하죠? 부모님이랑 같이 있기는 싫은데 불쌍해요. 저만 보고 살아오셔서 친구도 없고 다른 친척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요. 만약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걸 알면 충격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무서워요. 두서없이 글을 쓴 것 같네요. 친구들한테는 얘기도 못하겠고 신랑한테도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라도 털어놔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따끔한 충고도 달게 받을게요. 추가. 다들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친정이 신랑을 좀 어려워해서 별 교류가 없길래 저만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신랑도 스트레스 받고 있겠죠.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글 읽고 찾아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30 넘어서 이제서야 정신 차린 것 같아서 제가 한심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겠죠.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해주신 분들도 저랑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공감해 주신 분들도 제가 여태까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려주신 분들도 고마워요. 신랑이랑 분가 쪽으로 상의해 볼게요.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아서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제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 저랑 남편은 냉전 중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글은 와이프인 제가 작성해서 객관적으로 쓰지만 주관적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기를 봐주시던 시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번에 제가 폭발을 했어요. 시댁은 저희 집과 멀어서 2020년에는 시엄마가 거의 저희 집에서 사셨습니다. 2017년생 10월생인 저희 딸이 코로나 터질 당시 만 2세여서 불안한 마음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집에서 돌보기로 남편과 합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아기는 작년 내내 집에 시엄마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가끔 외출을 했지만 어린이집을 다시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 하다 보면 또 코로나가 심해지고 하여 결국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허나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저는 둘이 각각 월 750만 원 정도로 넉넉히 벌기에 시터를 원했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가 계신데 왜 돈을 주면서 시터를 구하냐고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한 이유는 돈도 돈이지만 무관심으로 아기를 볼 수도 있다는 것과 시터가 출퇴근하면서 코로나를 옮겨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핏줄인 할머니가 아이를 우선시하고 봐주지 않겠냐고요. 이 당시에는 시엄마랑 저는 사이가 괜찮았기에 알겠다 수긍해 주었습니다. 결혼 5년 차인데 항상 떨어져 살았고 연락 강요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근데 살아보니 시엄마는 시엄마더군요. 서운한 게 너무 많지만 큰 것만 보자면 첫 번째, 음식 차별. 음식이 식탁이나 바닥에 떨어지면 버리면 되는데 아깝다고 주워서 저더러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아기가 밥을 다 흘리고 먹으면 그걸 쓸어서 제 앞접시나 밥 위에 주시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싫어하면 네 새끼가 먹던 건데 더럽냐고 모성애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럼 바로 남편 그릇으로 옮겨서 남편더러 먹으라거나 그냥 보란듯이 버리긴 하는데 애초에 이러시는 것 자체가 서운하고 짜증납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옛날 분이라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하셔서 그런 거니 네가 이해해라 합니다. 근데 그 논리라면 남편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시엄마는 저만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두 번째, 늦잠, 낮잠. 저희는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서 6시 일을 해요. 주말에 만약 늦잠이나 낮잠을 자게 된다면 아들은 그래도 되지만 며느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간혹 남편이 토요일에 출근을 하고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제가 좀 자고 있으면 방에 그냥 들어오셔서 커튼을 확 치시고 이불을 빼앗으시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아침 8시 정도예요. 이것도 남편한테 말했더니 옛날 분이시라 여자가 게으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라네요. 옛날 분이라기엔 양가 부모님들 중에 시엄마가 제일 어리세요. 제 아빠 57년생, 시아빠 62년생, 저희 엄마 63년생, 시엄마 66년생이에요. 아직 50대이신 거죠. 세 번째, 살림. 제 돈으로 제가 사겠다는데 허락을 맡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쓰는 제 개인 옷,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 본인이 직접 다 고르시고 저는 결제만 하길 바라세요. 심지어 제가 쓰는 샴푸가 있는데 그거 쓰지 말라고 자기가 고른 샴푸만 쓰라고 합니다. 아기 옷도 엄마인 제 취향대로 못 사게 합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제 고집대로 행동하긴 합니다만 저런 잔소리를 애초에 들어야 하는 자체가 싫습니다. 남편은 시엄마가 대신 애도 봐주고 살림을 해주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양보하자 하는데요. 살림도 그렇습니다. 아기 보신다고 집안일은 거의 안 하십니다. 제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드실 밥과 국이나 찌개 이런 걸 해놓고 출근합니다. 밑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 먹어요.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 건 시엄마 오시기 전부터 그래 왔었어요. 이것도 시엄마가 엄청 욕하시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아기 씻기고 설거지하고 어질러진 집 정리하고 빨래하고 오히려 빨래가 시엄마 옷까지 더 많아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라지만 이건 따로 저더러 손빨래 해달라고 주시는 게 예상외로 많습니다. 특히 본인 속옷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손빨래 하라고 하십니다. 속옷 망가진다고요. 물론 남편이 눈치 보고 도와줍니다. 시엄마 손빨래는 남편이 많이 해요. 물론 시엄마 몰래 하고요. 제가 애기 씻기면 남편이 부엌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그럽니다. 그럼 시엄마는 애기 보느라 힘들었다고 소파에 앉아 TV 보시면서도 자기 아들 설거지나 집안일 시킨다고 입으로 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십니다. 진짜 쉬지 않고요. 저는 그게 듣기 너무 싫어요. 그나마 정말 위안을 삼았던 건 제가 안 쉬면 남편도 안 쉬고 알아서 도와줍니다. 제가 애기 재우러 들어가면 그동안 남편이 나머지 집안일 해주고요. 하지만 참다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작년 10월부터 그냥 시터 쓰고 시엄마 보내드리자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를 이해하면서도 아니 이해하는 척이겠죠. 자기 엄마한테 가라는 말을 면전에 못하는 겁니다. 자꾸 저만 다독이려고 하고요. 알고 보니 시엄마랑 시아빠 사이에 트러블이 좀 있어서 시엄마가 집에 가기 싫은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정도쯤에요.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아파트 집 앞까지 갔는데 들어가기 너무 싫어서 편의점 가서 소주를 2병 사서 빈속에 마셨습니다. 아파트 밑에서요. 참고로 저는 술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제 주량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소주 2병을 진짜 단시간에 들이켰습니다. 안주도 안 샀어요. 그리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파트에 가서 시엄마를 들이박았답니다. 폭력을 쓴 건 아니고 쌓였던 모든 걸 다다다 난리를 쳤답니다. 제가 시엄마한테 엉엉 울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네요. 심지어 시엄마가 저한테 둘째는 아들 낳으라고 먹으라고 강요했던 약이 있는데 그걸 시엄마 앞에서 바닥에 다 내동댕이 치고 아무튼 시엄마 말로는 과관이었답니다. 한 가지 미안한 건 딸아이가 제 그런 모습을 보고 울었다고 하네요. 결국 이 해프닝을 제 부모님과 시아빠께서 아시고는 시아빠가 시엄마에게 오라고 해서 토요일날 시엄마는 아예 짐 싸서 집에 가셨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고 파트타임 시터나 도우미 아줌마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아이가 어린이집 시작하고 적응하는 동안 며칠만이라도 재택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저한테 실망했다고 합니다.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제가 그딴 식으로 만쳤다고 합니다. 딸아이한테는 트라우마를 안겨주었고요. 정작 딸아이는 엄마 괜찮아? 하며 안아주는데 말이죠. 남편은 여태까지 냉랭하고 집안일 도와주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시엄마 갔으니 이제 네가 다 하라고 합니다. 남편의 입장은 그렇게 술 마시고 깽판 치는 거에 너무 실망했다. 그래서 정 떨어진다. 이건 명백히 네 잘못이니 시부모님께 사과해라. 제 입장은 오죽하면 그랬는지는 생각 안 해주냐. 1년 넘게 스트레스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너한테 몇 번 도움을 요청했으나 너는 항상 나한테 이해만 요구해봤다. 내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인정하지만 솔직히 내가 좋게 말할 때는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 난 후회 없다. 사과하지 않을 거다. 이렇습니다. 댓글 달리면 남편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4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4년 차에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많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글을 씁니다. 자신의 언니,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중요한 이야기만 간략하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장녀로서 부모님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자라났습니다. 물론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나쁜 기억을 쉽게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부모님도 처음이고 사람이니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씨앗은 부모님이 화를 내면 그게 제 잘못이던 아니던 항상 잘못은 제가 빌어야 했습니다. 제 잘못인 경우에는 억울하지는 않지만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가정 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한쪽의 부모님이나 동생들이 사과를 종용했습니다. 솔직하게 이해는 안 가지만 어른이니 사과하기 민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사과했습니다. 가끔 억울하다고 반항하거나 그러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부모에게 손찌검을 당한다든지 네가 내 집에 얹혀 살면 내 집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억울하면 집을 나가라 등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다른 쪽은 항상 방관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학 졸업 후의 독립이 제 첫순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대학 때 첫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부모님, 특히 친정엄마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연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멍들 때까지 손찌검을 당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걸 안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워낙 보수적인 집이란 걸 알아서 본인이 미안하다며 따로 머물 곳을 같이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번 기회에 거리를 두려고 나갈 준비를 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집에 안 들어오면 후회할 거라고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했고 당연히 결혼식에는 제 가족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에게나 저에게 부모의 뜻을 거스른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은 그렇다고 쳐도 동생들에게 섭섭하기는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 친정엄마는 저의 결혼으로 우울증이 생겼고 그게 다 제 탓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강제로 결혼하기도 했으니 받아주려고 했지만 듣고 있으면 우울한 감정이 저에게도 전달되어서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초에는 단순 귀찮음으로 인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걸 잘못 이해했는지 가족관계 등본을 떼고 나서 이혼할 마음이 있는 거냐, 할 거면 빨리 해라
등의 말을 하는 등 저의 결혼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엄마는 말 안 해도 안다며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아빠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저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에는 제 결혼으로 인해 상처받았으니까 참았다가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가끔 화를 내면 다른 쪽 부모님이 제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사과하지 않았고요. 중요한 것은 동생들은 다 알면서 방관하거나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 보니 너무 힘들고 가족들이 다 제가 문제가 있다는데 진짜 제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친정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마냥 친정아빠에 대한 불평, 불만을 듣는데 힘들어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모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가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결혼 후에 제가 예민해져 있다고요. 그런 이후 제가 참고 살았던 것들이 갑자기 몰려와 쏘아붙이니 엄마는 난 최선을 다했고 좋은 엄마였다고 자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결혼 후에 부모님께 불순종한다고 변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문제인 걸까 싶고 병원에 가야 되나 싶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서운함에서 분노로 변할 뿐만 아니라 방관하거나 부모님을 지지하는 동생들에게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스스로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병원에 가야 된다면 정신과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댓글에서처럼 부모님과의 연을 끊을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께서 안 좋게 해주셨던 것만은 아니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을까. 미안하다고 사과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왔었어요. 두 번째로는 동생들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제가 연을 끊으면 결국 그게 다 동생들한테로 갈 텐데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부모님께 반항할 때마다 그 화살들이 다 동생들에게로 차례차례 넘어갔거든요. 물론 동생들이 모두 이기적이라는 건 아는데 제가 동생의 입장이었어도 비겁하지만 저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인데 친정 식구와의 연을 끊게 되면 남편이 절 무시할 수 있고 도움 구할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친정 부모님의 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물론 글을 쓰면서도 사실 이건 다 과장된 가정문이라는 걸 아는데 결혼 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와서 그런지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이유로 후회할까봐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댓글 모두 보고 일단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받아 안도감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들에 답글은 못 달지만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겠습니다. 어떻게 타파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댓글에 내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리를 해서 글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부모님께서 반대하신 이유는 부모님이 저를 떠나보낼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회사 생활도 충분히 하고 30대 중반쯤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부모님의 예상보다 일찍 결혼해서 부모님이 절망하셨다고 하셨어요. 특히 친정엄마가요. 남자 쪽에서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당시에는 남편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지만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여서 말하기 쑥스럽지만 지금 생각나는 일화를 이야기하자면 연애하는 동안에 명품 가방 하나 못 받았다고 너의 가치가 그 정도인 거다 라는 것과 같은 이유나 남편이 결혼을 서두르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셨어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너무 길어서 쓰지는 않았어요. 저희 친정아빠는 일하시고 계시고 노후 준비는 완벽하셔서 제가 흔히 말하는 기둥 역할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년이 없는 일이시고 집안의 여유는 많아요. 또한 결혼식에 참석 안 했다는 건 부모님 지인과 친인척 모두 참여 안 했어요. 저희 하객은 오직 저희 지인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결혼식을 금전적으로 도와주지도 않으셨고 현재에도 부모님께 한 푼 받은 건 없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건 왜 결혼식에 안 온다고 했을 때 부모님과 연락을 끊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는 안 오신다고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워낙 감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셔서 말로는 안 오신다고 해도 오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물론 진짜 안 오시기는 했지만요. 부모님께서 결혼식은 결혼식으로 어찌되었던 부부가 된 걸 축하한다며 저희 부부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서는 정말 엄청 좋은 처가댁처럼 해줍니다. 비록 너희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지만 우리는 용서해주겠다라는 것처럼요. 그러니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몰라요. 아무래도 다 털어놓으면 남편이 상처받게 될 테니까요. 원래 감정적인 분들이고 욱하시는 분들이니 진심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사실 우리 부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남편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연락은 친정에서 계속해서 왔었어요. 처음에는 아쉬운 소리, 앓는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졌어요. 우리는 다 받아들여줬는데 남편이 절 조종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망쳐놓는다고요. 연락은 제가 안 받을 때까지 계속 오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저 때문에 남편이 나쁜 이미지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피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니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제가 너무 답답하실 수도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제가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익명의 힘을 빌어 글을 올려 조언을 얻어봅니다. 정말 본인이 겪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답글 부탁드릴게요. 5번째 사연입니다. 아빠가 직장 내에 따돌림을 당하고 계시답니다. 너무 직설적이긴 한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저희 아빠가 나이가 좀 있으신 편이십니다. 곧 있으면 정년퇴임할 연세십니다. 회사에서 나이가 많아서 회사 내에서 왕따를 당하신답니다. 알게 된 건 작년 여름인데 그 뒤로 언급은 안 하시지만 여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고2 때 왕따를 심하게 당했었습니다. 한날 학원 마치고 진짜 너무 지친 채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아빠랑 마주쳤습니다. 근데 아빠를 보니까 제가 갑자기 눈물부터 났습니다. 그날 진짜 힘든 하루였거든요. 원래는 아빠랑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해서 제 친구들 얘기나 학업 얘기 이런 것도 잘 안 나눴는데 그날은 진짜 아빠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울음이 섞여서 나와버렸습니다. 당연히 무슨 일인지 물으시고 저보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아빠랑 차에서 얘기 좀 할까 하셔서 차에 탔는데 저 우는 거 기다려주시다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냐 해서 왕따 당한다고 전학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랬습니다. 아빠는 바로 알겠다며 전학이야 가면 되지. 근데 땡땡아
도망치는 게 능사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서운해서 아빠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않냐고, 나는 진짜 살기 싫다고 그러니까 아빠도 회사에서 왕따 당한다고, 이제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고 젊은 친구들만 늘어나고 있고 당신은 거의 회사에서 없는 사람 취급 당하신다고 하면서 진짜 씁쓸하게 웃으시는 겁니다. 제가 순간 이 말을 듣고 너무 머리가 띵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빠도 정말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다고. 근데 집에 오면 제가 있고 엄마가 있고 오빠가 있어서 참을 수 있었답니다. 아, 그래. 내가 얘네만 있으면 되지 생각을 하셨답니다. 제가 계속 우니까 아빠가 저보고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라 혹시나 억울하거나 오해가 있는데 전학 가버리면 그냥 도망치는 게 되는 건데 그럼 제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근데 정말 힘들고 전학 가고 싶으면 가자고. 아예 다른 동네로 가줄 수도 있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날 이후로 아빠 걱정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전학을 안 갔고 저를 믿어주는 친구 2명이 생겨서 걔네랑 다니면서 마음도 많이 괜찮아지고 그랬는데 아빠는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최근에도 혼자 새벽에 주방에서 미등 하나 켜놓고 소주 드시는 거 화장실 가다가 보고 아빠 뭐해 하니까 웃으면서 이제 자야지 하시고 아빠가 새벽 5시에 출근 준비하고 나가시는데 제가 현관 쪽 방이라 소리가 들립니다. 저 깨어 있었는데 아빠가 진짜 한숨을 엄청 크게 한번 쉬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복도에서 들리는 아빠 발걸음 소리가 너무너무 무겁게 들려서 또 혼자 눈물이 났었고요. 아빠한테 요즘에는 어떻냐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빠 보고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그랬습니다. 일 힘들면 관두라고, 내가 돈 많이 벌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안아주셨는데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엄마가 제 방에 조용히 와서 하는 말이 얼마 전부터 아빠 우울증 약 드신다고, 근데 저랑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도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섭고 해서 저한테만 말한다고. 저희 엄마는 아빠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고 저랑 되게 친구같이 지내서 이런 얘기 둘이서 잘합니다. 근데 진짜 아빠가 우울증 약까지 드신다고 하니까 엄마랑 저랑 둘 다 조금 뭐라고 해야 좋지 막막한 겁니다. 우울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냥 두라라는 사람들도 있고 얘기 많이 하고 많이 묻고 많이 사랑해줘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많이 사랑을 줘야 될지 모르겠고요. 사실 아빠가 나쁜 생각할까봐 무섭고 그래 언제 이렇게 작아지고 약해지셨나 싶고 내가 뭔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러고 싶은데 아빠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내 말로 인해 더 상처를 받으시면 어쩌나. 혹시나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부끄럽게 여기시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우울증 약 드시는 거 모르는 척하라고 하시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글이 쓸데없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냥 조언 좀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빠 말이 큰 힘이 되었으니까 저도 아빠한테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 남겨주신 50개의 댓글들 잘 읽어봤어요. 사실 조언을 받기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쓴 글이지만 진심을 다해 위로와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저도 아빠한테 어떻게든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힘든 일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기업이나 회사에 다닌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곳에서
30년 넘게 일을 하셨어요. 제가 유치원 졸업할 때쯤 팀장으로 승진하시고 명함이랑 직원카드가 바뀌었다고 좋아하시면서 치킨 사들고 들어오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아빠가 지금 아빠를 무시하는 그분들 나이와 얼추 비슷할 듯한데 회사 분위기가 원래 사무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직급에 크게 관련이 있는 회사도 아닌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정말 아버지 나이대의 사람들은 거의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시거나 정년퇴임을 하셨고 아버지는 엄마랑 저랑 오빠가 그만두라고 해도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가 워낙에 활동적이시고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안 좋아하셔서 정말 몸을 쓸 수 없는 때가 오지 않는 한 당신 능력이 되는 데까지는 일을 하고 싶으시대요. 어쩌면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의 말대로 왕따를 당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분 댓글대로 이게 따돌림이 아닌 공공연한 요즘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또 제가 속사정을 모른다고 남겨주신 댓글도 봤어요. 아빠한테 제가 왕따인 걸 고백할 때 저를 위로하려고 아빠도 같은 처지이다 하고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힘들었던 것과 같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다 말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빠가 우울증 약을 드시는 이유가 정말 회사 때문인지도 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제가 지켜드릴 수 있지만 밖에서는 제가 아빠를 지켜볼 수 없으니 어떤 일을 겪으시는지 뭐가 힘드신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도 해요.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뉴스만 봐도 나이가 어린 요즘 세대 20대 분들도 설 자리가 없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더 아시겠죠. 다만 저희 아빠가 젊은 사람 자리를 뺏는 것도 아닐 뿐더러 능력이 되셔서 여태 그 자리에 계신 건데 그런 분에게 친절은 못 갖춰도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 정도는 지켜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집에서 일적인 전화를 받으시는 아빠한테 저랑 저희 오빠도 그만큼 내본 적이 없는 돈 없는 짜증을 대놓고 크게 내는 젊은 목소리가 들릴 때 저희 아빠 휴무에 본인이 해결 못하는 업무 때문에 전화를 10통을 해놓고 마지막엔 아빠가 말을 하고 계신데 그냥 끊어버렸을 때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수습은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아빠가 하고 계실 때 안 들리는 척 하기가 힘들고 속이 상해요. 더 이상 회사에 당신의 존재가 필요가 없어지면 그만두실 거라고 말을 했었지만 여전히 저희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실무가 많아요. 그래서 아빠가 자리를 비운 휴무날에 아빠 전화는 무조건 하루에 적어도 5번에서 10번은 울립니다. 아빠를 무시할 거면 지들끼리 일이라도 잘하든가 이런 마음이 커요. 오늘은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오랜만에 집에서 영화를 3편 연달아 봤어요. 그동안에도 아빠 전화가 여러 번 울렸지만 이제는 안 듣고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어른들의 세계라 제가 뭘 알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집에서나마 아빠의 조용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제가 걱정하면 아빠가 더 속상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충고와 조언, 위로의 댓글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실 글을 써놓고 댓글 보기가 무서워서 못 보고 있었는데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달려있어서 정말 놀라고 감사했어요.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 그런지 예전보다 좀 더 각박하고 정도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따뜻한 위로의 말로 다독여 주셔서 감동도 받았어요. 길고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저희 아버지도 또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 신경 써서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도 나쁜 일은 비껴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6번째 사연입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둘 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만나서 지금까지 사랑 하나만으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처음엔 벽에 손을 대면 흙이 떨어지는 단칸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착실히 살면서 이제는 형편이 좀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 부부를 살지 마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우라는 사람은 느낌이 이상한 남자를 만나 쉽게 동거하고 결혼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걸핏하면 일 안 하고 게임만 하는 반백수, 아니 반등신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술만 먹으면 그렇게 부수고 손찌검하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둘이 싸웠다고 연락 오면 남편과 제가 쫓아가 설득도 해보고 나중엔 헤어지라고도 해봤지만 신우는 못 헤어지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뿐인 남동생을 지들 부양해야 하는 존재처럼 허구한 날 구걸하고 어렸던 저희는 또 마음이 약해져 그거 거절 못하고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먹을 게 없다 하면 먹을 거 사서 갖다 주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한날 이러다간 제가 미칠 것 같아 큰맘 먹고 남편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 누나네도 우리도 다 같이 망하겠다. 누구는 안 늘고 싶냐.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아둥바둥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 나도 너도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왜 빈둥빈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인간들한테 갖다 바쳐야 되냐. 정 그렇게 그들을 먹여 살리고 싶으면 너 혼자 해라. 나는 못하겠다. 헤어지자. 라고 못을 받고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지쳤었는지 제 말에 동의하면서 누나네와는 거의 영 끊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안부 묻는 정도 연락을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슬금슬금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자주 꺼내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무조건 돈 없다고 다 자르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속이 터지고 미치고 돌겠더라고요. 진짜 무슨 큰일이 있어서 몇십, 몇백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에 보태 쓰게 몇만 원만, 10만 원만 하는 겁니다. 참다 완전 폭발해서 필터 없이 다 쏟아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결혼식도 못하고 생활비 때문에 일부러 애도 안 낳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놀면서 막 살면서 생활비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안 창피하냐고. 그 이상한 남자랑 헤어지라고 해도 안 헤어지고 여태껏 살아왔으면 이젠 본인의 선택에 책임지고 본인 인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 정말 화목하게 잘 지냈는데 이렇게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면 싸우게 된다. 우리 그 단칸방에서 시작할 때 휴지 하나라도 수저 하나라도 챙겨줘 본 적이 있냐. 실제로 누나네 부부는 돈 빌려달란 소리뿐 아니라 먼 날이니까 이거 사줘 저거 사줘라는 말도 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서운했지만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었으니까 누구한테 뭐 바라지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 꿋꿋이 버티면서 살아왔다. 다 같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다 같이 망하자는 거냐. 이럴 거면 진짜 연락하지 마라. 등 다 생각 안 나지만 모진 말들 다 내뱉었어요. 그렇게 진짜 수년을 연을 끊었었고 불가피하게 가족 간 전달해야 할 일들이 생겼었는데 그 뒤로 1년에 몇 번 연락은 하지만 전처럼 돈돈 거리진 않더라고요. 이제 서로 나이도 먹어가니 정신 차렸나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아니 그 등신은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누나 남편이지만 절대 존칭은 못 쓰겠는 게 둘이 싸우는 거 말리다가 저한테 쌍욕을 했었어요. 폭력성만 어떻게 고치게 한 것 같은데 일하는 부분에선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40인데도 꾸준하게 일을 못하는 거죠. 무튼 몇 년 조용하게 평화롭게 지나간다 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자기 정밀검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놈 친형한테 병원 가라고 카드 받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수중에 가진 게 얼마나 없으면 저 나이 먹도록 병원 가서 검사할 돈도 없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정말 또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혹 수술하게 되거나 입원하게 되면 그 병원비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면 남매인데 도와주지 않는 건 뭔가 폐륜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병원비를 보태주자니 저희 곧 집장만 하려고 모아둔 돈이 있는데 평생을 억만장창 막 살아온 그들 때문에 그 돈을 건드리자니, 오랜 시간 열심히 살아온 저와 남편의 노력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요. 한때 누나한테는 동정심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유유상종이라고. 누나고 그놈이고 둘 다 싫습니다. 치가 떨리게 싫습니다. 그들의 사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하나뿐인 자기 동생한테 내일도 없는 말중 빚 때문에 보증 얘기도 했었고, 허구한 날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면 누군가는 단번에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섭고 끔찍한 내용은 다 생략한 거예요. 일단 제 머릿속은 그래요. 이번에 도움 주고 나면 끝인 게 아니라 나이 먹어가니 앞으로는 병원 갈 일도 더 많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저와 제 남편 인생은 어디 있고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금 보험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신용불량으로 신용카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되는 건가 싶고 너무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추가. 안녕하세요.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얘기 전해드리려 또 글을 남겨요. 혹시 서운해하면 어쩌나,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면서 여기 글 쓴 거랑 댓글들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댓글 하나하나에 그 어떤 반문, 반박, 언급도 하지 않았고 혹은 왜 그런 글을 올렸냐는 소리도 없었어요. 제일 다행스러웠던 건 혼란스럽고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 딱 한마디는 했어요. 나 그렇게 상등신까지는 아닌데 하고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10여 년 동안 사람을 잘 본 게 맞구나. 내가 봐왔고 알던 대로 열이지만 강한 사람이 맞구나 하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됐어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혼란스러웠는데 피출인 본인은 오죽했겠나 싶어 안쓰러웠는데 그래도 분명히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참 돈 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전 누나네가 한참 심하게 돈 빌려달라고 하고 보증 얘기 꺼낸 뒤부터 지금까지 물질적인 모든 부분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돈도 다 제 계좌에 있어요. 그 돈을 그들 때문에 섣불리 건드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정말 여기에 글 올리기 잘했다는 분들 중 저도 포함될 것 같아요. 저도 남편도 더 단단하게 마음 다잡고 더 힘내서 잘 살게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흰물이 될 때까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